내겐 천사 같은 그녀 무라카미 하루키 걸작선.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7. 어린 시절 나는 매우 말이 없는 소년이었다. 부모님은 걱정이 되어 서로 알고 지내는 정신과 의사에게 나를 데리고 갔다. 의사의 집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다. 내가 햇볕이 밝게 쬐는 응접실의 소파에 앉자 품이 있는 중년 부인이 시원한 오렌지 주스와 2개의 도너츠를 내주었다. 나는 무릎에 설탕을 흘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도너츠를 반쯤 먹고 오렌지 주스는 다 마셨다. 좀 더 마실래? 하고 의사가 물으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정면의 벽에서는 모차르트의 초상화가 급 많은 고양이처럼 유감스러운 얼굴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옛날 어떤 곳에 굉장히 사람 좋은 산양이 살았단다. 시작이 멋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산양을 상상해 보았다. 산양은 언제나 무거운 금시계를 목에 늘어뜨리고 헐떡거리며 돌아다녔단다. 그런데 그 시계는 턱없이 무거운 데다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않았단다. 하루는 친구인 토끼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지. 이봐, 산양아, 어째서 너는 움직이지도 않는 시계를 항상 매달고 있는 거니? 무겁고 쓸모도 없잖아. 하고 말이야. 습관이 되고 말았는걸. 시계가 무겁고 움직이지 않긴 해도 말야. 의사는 그렇게 말한 뒤 자신의 오렌지 주스를 마시며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나를 보았다. 나는 묵묵히 이야기가 계속되길 기다렸다. 어느 날 산양의 생일날이었는데 토끼는 멋진 리본이 달린 작은 상자를 선물했어. 그 속엔 번쩍번쩍 빛이 나고 매우 가벼울 뿐 아니라 정확히 움직이는 새 시계가 들어 있었단다. 산양은 굉장히 기뻐하며 그걸 목에 걸고 모두에게 자랑하러 돌아다녔지. 거기에서 이야기는 갑자기 그쳤다. 내가 산양이고 나는 토끼, 시계는 내 맘이야. 나는 뭔가에 홀린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오후면 나는 전차와 버스를 갈아타고 의사의 집에 드나들었다. 그리고는 커피 롤이나 애플파이, 팬케이크, 꿀을 바른 크로이상 등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았다. 1년 정도 그렇게 했는데 덕분에 나는 치과 의사한테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문명이란 전달이야 라고 그는 말했다. 만약 무엇인가를 표현할 수 없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지. 말하자면 제로 상태야. 만약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하자 너는 배가 고파 라고 단 한마디만 내뱉으면 돼. 그러면 나는 너에게 과자를 주겠지.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 과자는 없는 거야. 제로란 말이 알겠지? 그런데도 너는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배는 고파. 그래서 너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걸 표현하고 싶지. 제스처 게임이 해보렴. 나는 배를 누르면서 고통스러운 얼굴을 했다. 의사는 웃었다. 소화불량이로구나. 소화불량. 다음으로 우리가 한 것은 프리토킹이었다. 고양이에 대해서 뭐든 좋으니까 말해보렴. 나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목을 빙글빙글 돌렸다. 떠오르는 대로 뭐든 괜찮아. 4발 달린 동물입니다. 그건 코끼리도 마찬가지야. 그보단 훨씬 작아요. 그리고 집에서 기르고 있고 기분이 내키면 쥐를 잡아 죽여요. 뭘 먹지? 생선. 소시지도 그런 식이었다. 의사가 말한 것은 옳다. 문명은 전달이다. 표현하고 전달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문명은 끝난다. 과당. 14세가 되던 봄 나는 마치 뚝이 터지듯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갑자기 찌끄려대기 시작했다. 무엇을 찌끄렸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지만 14년 동안의 암흑을 메우듯이 나는 3개월에 걸쳐 계속 찌끄려대다가 7월 중순에 이르러서 찌끄림을 마치자 체온이 40도로 올라가는 고열로 3일간 학교를 쉬었다.
열이 내린 후 나는 결국 지나치게 과묵하지도 그렇다고 지나치게 말이 많지도 않는 평범한 소년이 되었다. 8. 목이 말랐기 때문일까? 내가 눈을 뜬 것은 아침 6시가 못 되어서였다. 남의 집에서 자고 일어나면 언제나 다른 몸에 다른 혼을 억지로 쳐넣은 듯한 기분이 든다. 간신히 좁은 침대에서 일어나 문 옆에 있는 단출한 싱크대에서 말처럼 물을 몇 잔씩이나 마시고 나서 침대로 돌아왔다. 열어놓은 창문으로는 가까스로 바다가 보였다. 가늘게 굽이치는 파도가 막 떠오르기 시작한 태양을 번쩍번쩍 반사시키고 시선을 집중시켜 보니 몇 척의 꾀재재한 화물선이 지겨운 듯이 떠있는 게 보였다. 무더운 하루가 될 것 같았다. 주위에 절비한 집들은 아직 고요히 잠들어 있었고 들려오는 것이란 전차의 레일 비걱거리는 소리와 라디오 체조의 희미한 멜로디 정도였다. 나는 벌거벗은 채 침대 등받이에 기대어 담배에 불을 붙이고는 곁에서 자고 있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남쪽으로 난 차에서 곧바로 흘러든 햇살이 여자의 온몸을 가득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타월 커버를 발 밑까지 밀어낸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때때로 숨결이 거칠어져서 모양 좋은 유방이 아래 위로 흔들렸다. 몸은 햇살에 잘 걸려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인지 조금 말갛게 살색이 변하기 시작했고 수영복 모양에 따라 타지 않고 남겨진 부분은 이상할 정도로 휘어서 마치 부패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10분 정도 여자의 이름을 떠올려 보려고 했으나 생각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여자의 이름을 내가 알고 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단념하고 하품을 하며 다시 한번 그녀의 몸을 바라보았다. 나이는 아직 20살에서 몇 살쯤 모자라 보였고 몸이 마른 편이다. 나는 손가락을 한껏 펼쳐 머리에서부터 순서대로 신장을 재어보았다. 8분 손가락을 포개고 마지막에 발 뒤꿈치 부근에서 엄지손가락 하나분이 남았다. 158cm 정도 되겠지? 오른쪽 유방 아래 10엔짜리 동전만한 소스를 엎지른 듯한 얼룩이 있고 하복부에는 가는 음모가 홍수 뒤의 작은 시냇가의 수초처럼 기분 좋게 가지런히 돋아나 있었다. 게다가 그녀의 왼손은 손가락이 4개밖에 없었다. 9.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기까지는 그로부터 대충 3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눈을 뜨고 나서 사물의 순서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5분이 걸렸다. 그동안 나는 팔짱을 끼고 수평선 위에 떠오른 두터운 구름이 모양을 바꾸며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에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목까지 걸어당긴 타월 커브를 뒤집어 쓰고 윗속에 남은 위스키 냄새와 싸우면서 무표정하게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누구예요 당신은? 생각 안 나? 그녀는 한 번만 고개를 저었다. 나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한 갭이 권해보았으나 그녀는 그것을 무시했다. 어떻게 된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처음부터요. 도대체 어디가 처음인지 나로서도 짐작이 되지 않았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야 그녀가 납득할 수 있을 건지도 알 수 없었다. 잘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른다. 나는 10초가량 생각하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덥긴 했지만 기분 좋은 하루였어. 나는 오후 내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 낮잠을 좀 자고 난 후 식사를 마쳤지. 8시가 지나 있었어. 그리고 낯선 차를 타고 산책하러 나갔지. 해안가에 차를 멈추고 라디오를 들으며 바다를 바라봤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말야. 그런데 30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졌어. 바다만 보고 있으면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고 사람만 보고 있으면 바다가 보고 싶어지는 거지. 이상한 일이야. 그래서 제이의 바로 가기로 했어. 맥주도 마시고 싶었고 거기라면 대개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말야. 하지만 친구 녀석은 없었어. 그래서 혼자서 마시기로 했지. 1시간 동안 맥주를 3병 마셨지. 나는 거기서 말을 끊고 담뱃재를 재떨이에 떨어뜨렸다.
그런데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를 읽어본 적이 있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마치 해변에 끌어 올려진 인어처럼 단단히 타올을 뒤집어 쓴 채 천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개의치 않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요컨대 혼자서 술을 마실 땐 그 이야기를 떠올리는 거지. 그러면 머릿속에서 쨍 하는 소리가 나고 편안해지지 않을까 하고 말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아. 소리 따윈 나지 않고 그러던 중에 기다리다 지쳐서 엿석의 아파트로 전화를 걸어본 거야. 나와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할 작정이었지. 하지만 전화에 나온 것은 여자였어.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 녀석은 그런 타입이 아니었거든. 방 안에 50명의 여자와 틀어박혀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도 자기 전화는 반드시 자기가 직접 받으니까 말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유일한 하루 보내세요.